도대체 왜 연준에 매일같이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5월, 6월 고용증가 수치가 무려 25만 8천 명이나 하향 조정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37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매년 이자만 1조 달러를 지불을 해야 하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금리 인하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한테 금리를 내리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미국 경제의 파산이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상황이 1929년 대공황 직전과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요. 최근 수정된 고용 지표만 봐도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8월 초에 나온 뉴스를 보셨나요? 미국의 5월, 6월 고용 증가 수치가 무려 25만 8천 명이나 하향 조정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정말 극단적이었습니다. 고용 통계국에서 나쁜 수치가 나오니까 트럼프 본인을 헐뜯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면서 완전한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통계국장을 바로 해고를 해버렸죠. 대선 당시에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도우려고 일부러 나쁜 고용지표를 만들어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정확한 고용 통계는 국가 정책의 핵심이면서 절대 정치적 도구로 악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즉시 해임을 지시를 했고 더 유능한 인재로 교체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금리로 정치적 장난을 치는 인물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트럼프가 통계국장을 해임한 직접적인 계기는 7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7만 3천 개가 증가했다는 발표였는데요. 이 수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사실상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5월, 6월에 일자리 수치도 25만 8천 개나 하향 조정이 되고 최근 3개월 평균 일자리 증가가 고작 3만 5천 개에 그쳤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4월 이후에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저 지표들이 정말로 조작이 된 거짓이라면은 트럼프의 주장대로 경제가 실제로는 매우 좋고 일자리도 넘쳐난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왜 연준에 매일같이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마치 친구 모임에서 돈 자랑 실컷 하고 지 자랑만 실컷 해놓고 막상 계산할 때가 되면은 쏙 빠져버리는 얌체하고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준이 설사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미국 정부의 총 부채는 이미 37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매년 이자만 1조 달러를 지불을 해야 하고 신규 국채 발행 규모도 연간 2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실질적으로 낮아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이자 비용까지 고려를 하면은 미국 정부 부채가 3개월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속도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현금을 귀금속으로 바꿔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관세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의 수입은 늘었지만 적자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순관세 수입이 작년 대비 무려 288%나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정지수는 6월에 잠깐 흑자를 보인 후에 한 달 만에 다시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7월의 재정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9.5%가 늘어나가지고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서도 적자가 7.4%가 늘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 동안 두 가지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더 큰 자산 버블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가 좋아 보이게 만들기.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정부 부채의 이자 비용을 단기적이라도 낮추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근본적인 해법이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트럼프가 그토록 금리 인하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요즘에 실버는 또 시장에 물건이 없어가지고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세는 나오는데 나중에 오를 게 뻔히 보이니까 물건을 풀지 않는 거죠.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화폐로 교환을 할 수 있을 때 미리 교환을 해놓는 게 좋을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오늘의 시세는 참으로 저렴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